반갑습니다. 주식타임즈의 주식견입니다. 2026년 CES 2026 우리는 로봇공학 역사에서 상용화 특이점이라고 불릴만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튜브에서 화려하게 백덤블링을 하며 사람들의 눈요기나 해주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서커스는 끝났습니다. 유압식으로 윙윙거리던 그 아틀라스는 이제 퇴역했고 그 자리를 완전 전동식으로 구동되는 올류 아틀라스가 대체했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통을 배터리로 바꾼 게 아닙니다. 과시와 쇼맨십의 영역에 있던 로봇을 철저하게 이익과 숫자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 새로운 로봇을 통해 제조 원가를 영구적으로 통제하고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단순 제조사에서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려는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식타임즈에서는 이 화려한 로봇 쇼 뒤에 숨겨진 기술적 해자와 자본시장의 냉정한 계산법을 나노 단위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로봇의 하드웨어를 뜯어봅시다. 과거에 휴머노이드들이 인간을 100% 모방하려다 실패했다면 신형 아틀라스는 기능주의를 택했습니다. 인간의 형태는 하되 인간이 가진 신체적 제약은 과감히 버린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360도 무한회전 관절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인간이 뒤를 돌아보려면 발을 떼서 몸 전체를 돌려야 합니다. 이걸 셔플링이라고 하죠. 공장 라인에서 이 동작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발을 땅에 박은 채로 목과 허리 관절만 휙 돌려서 즉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좁은 공장 라인에서 인간보다 사이클 타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에 더해 페이로드, 즉 가바나중 스펙을 보면 현대차의 노림수가 명확해집니다. 경쟁사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약 20kg 정도의 경작업에 머무를 때 아틀라스는 순간 최대 50kg, 지속 하중 30kg을 들어 올립니다. 자동차 실시 부품이나 타이어 같은 중공업 자재를 핸들링할 수 있는 유일한 스펙을 달성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50개 이상의 모터를 단 3가지 핵심 타입으로 표준화한 준직구동 모터 시스템 덕분인데 여기에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해서 전동 모터의 치명적 약점인 발열을 잡아냈습니다. 즉 24시간 쉬지 않고 돌려도 퍼지지 않는 노동자가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좋아도 뇌가 없으면 깡통이죠. 많은 분들이 현대차의 약점으로 자체 AI 기술의 부재를 꼽습니다. 테슬라처럼 독자적인 뇌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자존심을 버리고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과 안드로이드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로봇의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뇌는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로보틱스 모델을 이식했습니다. 시각 정보를 해석하고 자연어 명령을 알아듣는 건 구글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신체 지능, 즉 운동 신경은 토요타 리서치 연구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거대 행동 모델인 LBM을 통해 미세한 조작 능력을 확보했죠. 애플처럼 혼자 다 하려는 테슬라와 달리 현대차는 구글의 뇌와 토요타의 신경 그리고 현대차의 육체를 합쳐서 가장 강력한 진영을 구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이 괴물 같은 로봇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현대차의 1차 목표는 방패 전략입니다. 바로 제조 원가의 통제죠. 2026년 올해부터 로봇 사관학교인 RMAC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2028년에는 미국 조지아 메타 플랜트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비싼 인건비와 강력한 노조 리스크를 이 로봇으로 해칭하겠다는 겁니다. 단순 방복 작업이나 부품 서열화 공정에 투입되면 이론상 생산 능력이 60% 이상 향상됩니다. 이건 현대차가 저마진 제조사에서 고마진 테크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동시에 창정력도 있습니다. 바로 로봇 파운드리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에게 너희의 AI를 담을 가장 완벽한 육체를 우리가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표준 플랫폼을 장악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의 흐름, 즉 밸류체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돈을 벌까요? 확정된 승자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이번 CES 발표에서 확인된 팩트는 아틀라스 로봇의 심장인 액추에이터 구동계를 현대모비스가 전량 공급한다는 겁니다. 로봇 완제품이 팔리기 전 부품 단계에서 매출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구조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 상장의 과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회사가 바로 모비스입니다. 반면 중소형 부품주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SPG 같은 감속기 회사를 보시는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한다는 건 결국 원가를 후려치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쓰던 비싼 일본산 제품이나 단가가 높은 국산 부품 대신 철저하게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2, 제3의 벤더를 찾을 겁니다. 아직 공식적인 납품 확정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중소형주에 들어간다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2026년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입니다. 이 알짜 회사가 해외에 상장되면 현대차 주주들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도 부여되지 않고 그냥 핵심 자산이 빠져나가는 가치 이석을 겪게 됩니다. 이른바 지주사 할인을 피할 수 없죠.
있겠죠. 게다가 2026년 매크로 환경은 관세와 환율 문제로 인해 자동차 수출 본업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투자는 로봇 성장주 투자가 아니라 고배당 방어주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로봇 뉴스에 흥분해서 그 마음만 갖고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물론 증권사에서도 이번에 목표가를 60만 원으로 수정할 만큼 현재 장세에서는 더 먹을 부분은 충분히 있고 하방도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치를 믿고 가는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총 주주 환원율 TSR 35% 정책과 최소 배당 1만 원이라는 하방 지지선을 믿고 주가가 눌릴 때 모아가는 연금형 전립 전략이 유효합니다. 목표는 2028년입니다. 로봇이 실제로 공장에 깔려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숫자로 찍힐 때까지 배당을 받으며 버티는 겁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조금 다릅니다. 로봇 부품 독점이라는 재료와 정의선 회장의 지배력 강화라는 이슈가 맞물려 있어서 현대차보다는 주가 탄력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가 영역에서는 언제든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2026년이 시작하는 달이고 유동성은 풀리면서 시간 널널해요. 조정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L이나 SPG 같은 중소형주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테마성 자금은 실적 시즌이 오기 전에 빠져나갑니다. 수익 줄 때 확정 짓고 나오는 힛 앤 런 전략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국뽕에 취해 있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기업이 만든 로봇이 지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겠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원화라는 돈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가장 쉬운 예로 삼성전자를 봅시다. 지난 2021년 1월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으며 전 국민을 열광시켰을 때 당시 환율이 1,092원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주당 약 89달러의 가치였죠. 그런데 지금 2026년 현재 설령 삼성전자가 다시 14만원대 신고가를 찍는다고 해도 환율이 1,452원까지 치솟은 이 상황에서는 달러 가치로 겨우 66달러 수준밖에 안 됩니다. 차트상으로는 원화 가격이 올랐으니 돈을 번 것 같지만 글로벌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의 자산은 오히려 30% 가까이 증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원화의 배신입니다. 최저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시급이 올랐다고 생색을 내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일 때 환율이 1,071원이었으니 약 7달러였습니다. 지금 시급이 1만원을 넘었다고 한들 환율 1,450원을 적용하면 똑같이 7달러입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죽어라 이랬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단 1센트도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원화 자산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삼성전자가 10% 오르는 척할 때 미국 나스닥은 100%가 올랐고 환차익으로만 40%를 더 먹었습니다. 이런 저질 통화를 가진 시장에서 미국 주식처럼 우상향을 믿고 장기 존버를 한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자선 사업입니다. 정부나 언론의 달콤한 말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녹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을 베이스로 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투자의 한정에서는 한국 시장이 더 매력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유동성을 전 세계에 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현재 환율이고 나발이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맛있게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 미래 그런 건 미국 가서 찾으시고 한국에서는 딱 두 가지만 챙기십시오. 현금 그리고 변동성입니다. 자, 큰 그림을 세밀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뜻을 이어 단기적인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올 중소형주도 있겠죠. 현대차가 부각받을 때 항상 같이 가는 기업도 있고 새롭게 봐야 할 몇 가지 중소형주들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향의 기업들이라 우리의 영상 취지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현대차 그룹 투자는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게임이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아틀라스는 2028년 제조혁명의 도구가 맞지만 재무적으로 로봇은 아직은 매출보다는 비용 절감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확실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로봇 성장주가 아니라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내 계좌에 현금을 꽂아주는 고배당 방어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총 주주 환원율 35%와 배당금 1만원, 이것만이 원화 쓰레기장에서 우리를 지켜줄 안전벨트입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나 중소형주들은 철저하게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상승장에서 잠깐 몰려드는 유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줄 때 확정 짓고 빠르게 달러로 환전해서 도망치십시오. 이게 힛 앤 런 전략입니다. 아틀라스의 화려한 춤사위에 현혹되어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춤이 끝나고 뉴스가 소멸했을 때 남는 것은 결국 실적이라는 숫자와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는 배당뿐입니다. 지금은 국뽕에 취해 환호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때입니다. 그것이 이 잔혹한 환율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